3020 식사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간단한 식사법 하나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전략이 바로 3+1 혈당 블로킹 방패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이름 그대로 세 가지 핵심축 더하기 하나의 보조 전략으로 이루어진 혈당 관리의 전략이고요.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식후 혈당을 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식사 순서, 식이섬유와 단백질, 탄수화물 먹는 식사 순서, 그리고 식사 속도, 30분 이상 씹기처럼 천천히 먹는 속도, 그리고 식사 시간대를 아침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방패는 운동입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걷기 또는 저강도 근력 운동은 식사로 들여온 포도당이 혈관에 남아서 혈당을 높이지 않고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도록 유도합니다. 혈당이 높아진 시간을 줄이고 인슐린 부담도 덜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높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즉, 아무리 식단과 운동을 잘해도 스트레스와 수면을 방치하면 혈당은 다시 출렁거립니다. 마음과 수면의 방패를 함께 챙겨야 진짜 안정이 옵니다. 마지막 플러스 알파 전략이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전략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세 가지를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로 적용하는 무기고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 바나바, 여주, 마그네슘과 같은 혈당 조절 보조 영양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된 전략이면서도 함께 작동할 때 혈당 스파이크를 사방에서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혈당 블로킹 3+1 방패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음식 조리법이 있나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네 가지 조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화도입니다. 호화도는 전분이 물을 먹은 정도를 말하는데요. 쌀이나 밀가루처럼 전분이 많은 식재료는 물과 열을 받으면 부풀고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겠죠. 반대로 덜 익히거나 물을 적게 쓰면 소화도 느려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지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지방이 들어가면 소화 효소가 음식에 잘 닿지 못하게 좀 막아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포화 지방은 피해야 하고요.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크기와 모양입니다. 음식을 잘게 썰거나 갈면 소화 효소가 빨리 작용해서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큼직하게 썰거나 통째로 조리하면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잘게 썰지 않고 식재료 본연 형태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열 방법입니다.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전분 구조가 바뀌어서 몸에서 더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도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중간 온도에서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조리법을 실천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반응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 과일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 환자라고 해서 과일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양, 타이밍, 그리고 종류입니다. 과일에는 몸에 좋은 성분도 분명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그것들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과당도 함께 섭취해야 됩니다. 액상과당이 몸에 해로운 건 아실 겁니다. 액상과당이나 과일 속 과당이나 똑같은 과당이며 과일 속 과당도 과량 섭취하면 액상과당처럼 지방간과 내장 지방을 축적시켜 인슐린 저항성 발생시키는데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과일 갈아서 마시는 주스 형태로 섭취하게 될 경우 식이섬유가 제거돼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 스파이크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과일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통째로 먹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고르세요. 사과나 배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 좋고 수박처럼 GI 지수가 높은 과일은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식후에 후식으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때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드신다면 식전에 식이섬유 섭취한다는 생각으로 식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하루에 1회 주먹 크기로 이거 이내로 제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당뇨 환자도 과일을 제대로 알고 조심해서 먹는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을 보약이나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맛으로 섭취하는 기호식품으로 생각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과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실 과일은 아니고 채소류로 분류되고 있지만 토마토입니다. 실제로 토마토는 많이 먹어도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실제로 당뇨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양 조절을 잘 하셔야지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의외의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육류가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고기가 주가 된 음식은 마음껏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기 자체는 괜찮지만 고기를 조리하는 과정에 함께 들어가는 양념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놓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불고기, 제육볶음, 갈비찜, 닭갈비처럼 양념이 진하게 배어있는 고기 요리는 설탕과 물엿, 고추장 같은 당분이 많은 재료가 다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을 꽤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양념이 고기 서구에 깊게 스며들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도 당류가 들어간 게 잘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매운 양념일수록 설탕이나 물엿을 더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서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국물입니다. 고깃국이나 찌개, 탕류는 겉보기에는 고기 중심 음식 같지만 국물 안에 양념과 조미료, 설탕, 탄수화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탕이나 곰탕이나 감자탕 같은 경우에는 국물을 많이 떠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당과 나트륨 섭취하게 되고요. 혈당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 드실 때는 양념이 적거나 맑은 국물로 조리한 형태 또는 구운 고기, 삶은 고기 형태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양념이 꼭 필요하다면 당류가 적은 간단한 소스를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혈당을 막는 식사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 블로킹 3020 식사법이란 음식을 한 입에 30번 이상 천천히 씹고 전체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유지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혈당이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나서야 포도당이 흡수되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먹게 되면 흡수가 빨라지다 보니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액상음료처럼 이미 소화된 상태의 음식은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입안에서 오래 씹어주면 오래 씹는 만큼 물리적으로 입에서 장까지 가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 상승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먹지 말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면서 3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여유롭게 식사하자 3020 식사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간단한 식사법 하나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